네, 1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우리 교과서 2단원 한번 볼까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70페이지. 자, 70페이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지금 그림 속에서 얘들아,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이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간에 보면 책과 책 사이에 이제 거울이 있죠. 그리고 몇몇의 친구들은 이제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거울을 보고 있는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책과 책 사이에 있는 이 거울이 의미하는 바가 또 무엇일까요? 자, 이 그림의 배경에는 나란히 서 있는 책과 거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거울 앞에 선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장면은 이 단원의 학습 내용인 2단원 문학 작품을 통한 성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간 곳에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소단원 1, 여기에서는 신경림의 시 동해 바다를 우리가 한번 감상을 해보고 자기 자신의 성찰을 해볼 것이고, 소단원 2에서는 현덕이라는 작가의 소설이에요. 하늘은 말 것만, 이 소설을 한번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교과서 한 장 일단 넘겨봅시다. 자, 넘기면 학습 목표가 나오죠. 자, 학습 목표 1. 인간의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자, 학습 목표 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 소단원 1 동해바다라는 시를 우리가 감상을 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삶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게 될 것이고, 소단원 2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을 감상을 하고 나서는 그 소설에 나온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원의 길잡이를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단원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감을 잡아 보도록 합시다. 살다 보면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갈등을 겪고 있나요? 그것이 어떤 것이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간접 경험합니다. 특히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이나 갈등이 잘 나타난 작품을 읽으면 우리의 삶을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바다를 보며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담긴 시와 성장 과정에서의 갈등을 다룬 소설을 감상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삶을 성찰해 봅시다.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단원을 우리가 한눈에 한번 봅시다. 시 동해바다 우리 단원에서는 이 동해바다 시를 감상을 해볼 것이고, 화자, 시 속에서 이제 말하는 이죠. 이 화자가 갖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파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별표로 되어 있죠. 작품과 관련지어서 자신의 삶을 성찰을 해볼 것인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수행평가의 정확한 과제명은 우리가 이 시를 감상을 하고 나서 각자가 성찰 카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 거예요. 자, 그거는 차후에 선생님이 또 이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단원 이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을, 자,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 소설을 이제 감상을 하고, 그리고 인물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의 진행 과정과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파악해 볼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단원이 다 끝이 나고 나면 우리는 각자 성장 기록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이제 요거까지가 다 되면 고전소설 허균의 홍길동전도 한번 감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교과서 한 장 넘겨볼까요? 자, 넘겨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동해바다시를 이제 감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소단원 요거 영상을 좀 보도록 합시다. 동해바다. 안녕하세요. 빈자리가 있네? 운이 좋은걸? 노약자에게는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배웠잖아. 어서 일어나서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해드려. 너도 오늘 하루 힘들었잖아. 서서 가면 다리 아플걸? 모른 척하고 편하게 앉아서 가자. 그래,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 오늘만 앉아서 가자.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학생, 고맙네. 아주 착한 학생이구만. 이 시 지난 학기에 배운 시인데 연탄이 희생과 이타적 정신을 상징한다고 했었지? 이 시의 화자가 방금 전에 내 행동을 봤다면 이기적이라고 꾸짖었겠지? 이 시를 배울 때는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참 쉽지 않네. 주혁이가 시를 읽고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군요. 이렇듯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감동과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바다를 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의 시를 감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품과 관련지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네, 소단원 도입 영상을 우리가 잘 보고 왔죠. 자, 동해바다시를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해볼 건데, 자, 소단원 열기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지난 한 달에 이제 내 인생 중에서 가장 뿌듯한 일이나 혹은 가장 후회되는 일을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 여학생은 체력을 기르려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것이 뿌듯해 라고 해서 지난 한 달간의 일 중에서 이제 가장 뿌듯한 일을 이렇게 적어보았고, 남학생은 용돈을 계획 없이 써서 낭비한 일이 후회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자, 예시 답안에서는 시간 나는 대로 집안일을 돕고 있다. 그런데 책 읽기를 좀 게을리한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자,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가장 후회되는 일이나 혹은 가장 뿌듯한 일을 한번 우리 적어봅시다. 자, 선생님은 만약 적는다고 하면 지난 한 달간으로 하면 우리가 거의 이제 방학 무렵이죠. 8월 했을 때 가장 뿌듯한 일은 선생님이 이제 그 피포 페인팅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 한 달간 요거를 조금 빡시게 해서 이제 작품이 좀 완성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뿌듯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선생님이 여름 방학에 이제 등산을 했는데, 왕복으로 8시간이 걸리는 조금 이제, 높은 산을 등반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중간에 물이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 나누지를 못해서 이제 하산을 할 때쯤에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산을 할 때 물이 더 많이 있어야 됐는데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물을 많이 먹어서 내려올 때 물을 거의 못 먹어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좀 그게 후회가 되고, 그리고 선생님은 상식적으로 산에서 이게 이제 햇빛이 비치더라도
키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나 살이 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산은 한 2시간 올라가고 나니까 나머지 2시간은 거의 이제 나무가 없어서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여름에는 그래서 나무조차도 자라지 않을 만큼 건조해서 나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2시간, 내려올 때 그 2시간을 거의 꼬박 4시간을 햇볕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도 이제 선크림 바르는 것도 조금은 이제 가벼이 여겨서 엄청 많이 탔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탔던 때이고, 그리고 심하게 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광화상, 이제 햇볕으로부터 이제 화상을 받는 그런 수준에서 피부과에서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피부 이제 살갗이 껍질이 벗겨졌는데 너무 심하게 많이 벗겨졌고 살도 엄청 탔고 해서 이렇게 여름방학에 등반을 할 때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못해서 살도 많이 타고 했던 게 좀 가장 후회가 됩니다, 선생님은.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뿌듯했고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지 한번 작성해 봤나요? 자, 각자 작성했으리라 선생님이 생각하고 우리 교과서 75쪽을 볼까요? 와, 75쪽에 보면 참, 보기만 해도 이제 시원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다가 있어요. 바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 자유롭게 한번 말해 봅시다. 자, 교과서에는 예시가 있죠. 여름방학이 되면 더위를 피해 떠나는 우리 가족의 바다 여행이 떠오른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종소리가 울렸네요. 자, 선생님은 바다 하면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들 지금 또 이제 연락을 하고 선생님 인생에서는 가장 오래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 친구들이랑 이제 매년 고등학교 때 여름에 포항에 있는 월포 바닷가를 놀러 갔었어요. 그렇게 가서 친구들이랑 해수욕하고 막 맛있는 음식 먹고 수박 먹고 이제 또 아이스크림 먹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딱 바다 하면 선생님이 머릿속에는 바다 하면 딱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갔던 바다, 월포 바다가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갔던 기억이네요.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의 이모가 이제 강원도에 살았어요. 그래서 강원도도 이제 바다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여름에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이제 있던 곳에서 선생님이 원래 대구에서 울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늘 대구에서 살다가 대구에서 이제 강원도까지 차를 타건 기차를 타건 그때는 교통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차로 가면 거의 7, 8시간 을 그렇게 해서 이제 외가 쪽 친척들이랑 이제 그렇게 이모 댁에 가서 거의 막 몇 박 며칠 3박 4일을 이렇게 막 놀면서 이제 거기 사촌 오빠들이랑 사촌 누나요? 언니들이랑 같이 해수욕을 했던 강원도 바다에서 또 해수욕을 했던 또 그 기억이 또 너무 잘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바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적어 봤겠죠?
네, 우리 작가 소개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신경림이라는 작가가 울진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울진 쪽은 동해다 보니까 울진에서 보는 바다는 동해 바다죠. 자, 우리 울산에 여기 있는 바다도 동해 바다죠. 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울진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저 멀리서 이제 파도가 치고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도 저 바다처럼 넓게, 깊게, 당당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한번 이제 봅시다. 선생님이 시를 한번 낭송을 해 볼게요. 동해바다 후포에서 신경림.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자, 이러한 시입니다. 뭔가 많은 걸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말 의미심장한 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